구미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집적화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등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운하가 개통되면 유람선을 띄울 계획이지만 불투명한 수익성 탓에 지역 기업인들이 사업을 떠맡았습니다.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를 사육하는 미경산호 사육이 한우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단기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지난달 천신만고 끝에 올 시즌 첫 승을 거둔 대구FC가 최근 달성한 통산 100승의 의미 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대구가 87.5mm, 고령이 121.5, 경산은 112.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내렸다 하면 강하게 퍼붓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우량이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80mm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서 경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 집적화 단지를 통한 협업화 모델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에 자리 잡은 검영 집적화단지. 검영 제작에서 부품 양산업체까지 9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올해 안에 검영 관련 19개 기업이 모두 입주합니다. 업체 규모는 작지만 한 곳에 모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벌써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장 건축비는 20%가량 감소했고 보안 시스템 비용도 40%까지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유난히 문턱이 높았던 은행이 스스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19개 기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 가가지고 지점장이 한 만나기도 하루에 별따기였죠.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꼈죠. 같이 모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달 전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상호 신뢰를 위해 기업 간 담장도 없앴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식당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는 엄두도 못 냈던 원자재 공동 구매와 국내외 공동 수주도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수주를 기업이 협동화함으로 인해서 대형의 수주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측은 검영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까지 집적화 단지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남북권 신공항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달부터 추진해온 남북권 신공항 추진단은 오늘 오후 4시 대구 엑스코에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협력과 논리적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행정부지사, 대구 경북연구원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은 남북권 신공항 추진단은 항공 이용 수요 조사에 의견을 반영하고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내년에 추진될 입지 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경상북도와 울산시, 강원도 등 동해안권 3개 시도가 환동해권 시대의 해양 발전을 이끌기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시도는 최근 실무회의를 갖고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3개 시도가 공동 협력을 통한 선도 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북극 항로 상용화 대비 공동 발전 방안과 여름 해변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동해안 관광자원화 공동 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운하가 개통되면 유람선을 띄울 계획인데요.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도 포기한 사업을
지역 기업인들이 떠맡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문화 개발에 꽂힌 유람선 사업. 포항시는 내년 초 운하 개통에 맞춰 유람선을 띄우기로 하고 지난해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제안서를 낸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유람선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데다 포항 운하 주변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이 그런 대책이 없으면은 들어갈 만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크루즈를 타면 옆에 뭔가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크루즈를 띄운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가? 다급해진 포항시는 급기야 업체들에게 무리한 약속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승객 부분들을 언제든지 자기네들 통해서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포항시 대신 이번엔 포항상공회의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역 기업들로부터 20억 원가량의 출자금을 거둔 뒤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직접 유람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십시일반 자본금을 부담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출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포항시를 의식해 1, 2억 원가량씩 내긴 하지만 달갑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달갑지는 않는데 어쨌든 포항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안 하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 참여하는 걸걸? 그 회사들은 대부분 다. 특히 출자 기업의 상당수는 시금고인 농협과 대구은행 등 포항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이고 비전문가인 포항시 장학회 사무국장 출신이 법인 대표이사로 선출돼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루즈 사업은 화려해 보이는 만큼 실패할 위험도 크다며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경쟁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 상황에서 많이들 시도하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3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과 유통업, 건설업체 등이며 융자 한도는 생산시설 구입과 건축 자금은 10억 원, 운전 자금은 2억 원 등입니다. 구미 지역 기업들의 여름철 휴가는 이달 마지막 주에 집중됐고 평균 휴가 일수는 3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구미 지역 60개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달 마지막 주에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가 46%로 가장 많았고 8월 첫째 주가 24%를 차지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균 휴가 일수는 3일로 나타났고 90%가 넘는 기업들이 지난해와 휴가 일수가 같았습니다. 휴가비 지급업체는 74%였고 평균 지급 액수는 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경산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를 말하는데요. 이 미경산우 사육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단기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이곳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새끼를 한 번도 낳지 않은 암소들입니다. 암소는 주로 번식용으로만 사육되지만 이곳에서는 거새우를 대신해 비육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한우 마리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단기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고 빠른 시간에 두수를 줄이는 것은 미경산우를 비육해서 출하를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암송아지 값이 너무 헐하기 때문에 항소아지 반값 가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다. 숫소나 거새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암소의 1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는 비육 방법이 최근 개발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료 양을 좀 줄이면서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 비육하게 되면은 1등 이상 출현율이 약 78%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추산하는 한우 적정 사육 마리수는 250~60만 마리. 하지만 현재 사육 마리수는 통계청 자료로는 284만여 마리, 농식품부 통계로는 317만여 마리로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가 늘었습니다. 울릉구는 이달 중순 여객선이 복수 취항하면 관광객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 여성 인력 확보와 유효 인력의 경력 단절을 없애기 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경북여성기업인협회와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협회 등 여성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엑스코에서 여성 리더 시대를 주제로 글로벌 여성 네트워킹 엑스포를 갖습니다. 여성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 홍보도 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연도 합니다. 지역 여성경제 포럼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여성 네트워킹 포럼도 마련해서 여성 리더십과 여성이 디자인하는 사회 등을 주제로 초청 강연과 토론도 할 예정입니다. 대구FC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펼쳐진 2013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경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팀 창단 11년의 역사를 새로 쓰는 대구FC의 결정적 순간. 여름밤에 짜릿했던 승리를 오늘 클릭스포츠에서 소개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올 시즌 첫 승 달성과 함께 통산 99승을 성공했던 울산전의 여세는 지난 수요일 홈 경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남에게 통산 100승을 헌납했던 대구FC. 복수에 대한 투지는 대단했습니다. 경남의 끈질긴 추격이 이어졌지만 후반 42분 황순민이 경남의 골망을 흔들며 결국 드라마는 3대2로 끝났습니다. 팀 창단 100승, 리그 388번째 경기만에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가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비로 전환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실수에 동점골을 됐는데 그게 바로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성공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승 달성하고 1승을 추가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요즘 최근에 진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팀이나 코칭 스태프나 팬들에게 너무 죄송했었는데 오늘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마지막에 제가 골 넣었지만 선수들이 진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족하지 않고 아직 승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승을 더 쌓아서 2003년 4월 27일 부산전에서 거둔 첫 승과 함께 시작된 대구FC의 승리 기록은 창단 11년 만인 지난 3일 드디어 통산 100승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이끈 백종철 감독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각오로 100승의 기쁨을 대신합니다. 매번 경기를 앞두고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대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고 그분들도 상당히 이기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 있는 게임 또 그런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 한 게임 한 게임 그렇게 준비한다 그러고 하면은 한 게임 승 또 두 번째 도승 이렇게 가져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승리와 함께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성공한 대구FC. 이제 목표는 연승입니다. 네, 저희가 아직 2연승이 없기 때문에 저번 부산전을 아쉽게 놓쳤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은 꼭 반드시 잡아야 되는 강원이기 때문에 꼭 잡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순위에서도 한 계단 상승할 수 있을지 100승 달성에 성공한 대구FC의 진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 지배주주와 그 친족 700여 명을 적발해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400여 개 기업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았는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예상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훈련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등 부실 운영을 한 직업훈련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구미와 김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44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산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굵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내렸다 하면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그친 뒤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예상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 봉화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돼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